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치명상입니다. 뭐 똑같은 인사말을 드립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날이 너무 덥고 항상 똑같지만 뜨겁습니다. 뜨겁고 그래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이 상당히 바쁩니다. 이것저것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침향 바깥꽃 꿀 그거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해서 이제 오히려 아직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출시를 못했기 때문에 뭐 박스 디자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한 박스 디자인만 3주 걸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쁜 박스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제 벌써 이렇게 많은 주문들이 이루어져서 택배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제 머릿속에 있는 다음 꿀, 물론 침향이 관련된 그런 꿀을 지금 오늘 아침에 오전 내에 지금 테스팅하고 레시피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시피 개발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두 군데에서 손님이 다녀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좀 연구 좀 하느라고 동영상을 좀 못 찍었습니다. 오늘 이제 좀 동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침향 이야기 라트랑 31편 침향의 종류에서 본초광목 중국의 아주 유명한 고의서죠. 고의서인데 그 본초광목에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 이제 이 내용을 조금씩 제가 과거에 했었어요. 조금씩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 침향 공부를 좀 하셨어요. 좀 하셔가지고 이제 이 향은 뭐고 이 향은 뭐고 이 향은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본초광목 속에 나와 있는 침향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초광목에는 침향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침향, 잔향, 침향, 잔향, 황숙향. 침향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침향, 잔향, 황숙향. 그러면 침향은 다시 네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이 내용은 과거 아주 오래 전에 자연산 침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현대 사회에 지금 2023년도에 재배 침향,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연산 침향은 멸종돼 버렸기 때문에 자연산 침향이 새로 발견돼서 유통된다라는 확률은 0.00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산 침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내용을 2023년도의 재배 침향에다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그 키운 시간이 틀립니다. 키운 시간이 틀리고 또 모든 재배 침향의 농장에서는 침향을 얻기 위해서 배양균이라는 그런 액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수백 년 전에 심지어 뭐 1000년 전 이런 그 침향과 현재 그 용어 자체를 비교한다는 게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그랬겠죠. 이제 자연산 침향을 구했으리라고는 만무합니다.
자연산 침향 아니고 이제 재배산 침향 어떻게 구해셨겠죠. 근데 이게 무슨 향이다, 무슨 향이다라고 수백 년 전에 그 명칭을 갖다 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황결, 생결, 탈락, 충루, 그러니까 이제 황결 침향, 뭐 생결 침향, 탈락 침향, 충루 침향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예. 황결은 수지라는 게 이제 기름이죠. 침향의 기름. 침향의 맥이 응결되어. 이 말은 뭐냐면 맥이라는 건 수반입니다. 수반. 이제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그 관이 있죠. 일반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확대경이나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무수한 그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나무 단면에. 그 맥에 응결되어. 여기에 응결된다는 말은 뭐냐면 수지가 생기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나무에 이렇게 이제 수반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제 이런 나무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 수관에 먼저 기름이 찹니다. 이 수관에 기름이 차고 나서 옆으로 치고 나오죠. 이렇게 옆으로 치고 나오는데 이 맥이 수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이 다 차면 응결이 돼버린다. 이게 굳어버리는 거죠. 굳습니다. 이제 그 응고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가득 차버리니까 이제 굳는 거죠. 쉽게 하자면 여기에는 더 이상 물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찰 정도면 나무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응결돼서 저절로 썩어 나온 거. 그러니까 여기에 다 차고 옆으로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올 정도 되면 이 나무는 죽어버린 거죠. 물이 더 이상 공급이 못 되니까 기름으로 막혀버렸으니까 나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뭐 큰 나무가 쓰러지겠죠. 쓰러지거나 이제 이게 나무는 이제 죽으면 썩어버리니까 썩는데 그러면 나무의 목질 부분은 썩어서 뭐 바람에도 날아가고 비가 맞아서 그게 떨어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요. 예, 그렇게 되면 기름은 그대로 있겠죠. 기름. 그러면 이제 이게 큰 나무의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툭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떨어져 나왔는데 나무 토막에 기름이 있는 거죠. 수지가. 그 기름이 침향이니까. 수지의 맥이 응결돼서 저절로 썩어 나온 것을 황결이라고 부른다. 누르왕자에 맺힌 결자를 쓰죠. 그래서 그렇게 수지가 맺혀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왜 누르왕자를 쓴 이유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덜 찬 상태. 가득 차면 좀 색이 진합니다. 진한 밤색, 아주 진한 밤색, 거의 검정에 가까운 그런 밤색으로 맺히는데 왜 이렇게 황결이라고 이렇게 권총왕공에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결 침향은 칼이나 도끼로 베어내 수지의 맥이 응결된 거. 여기는 이제 이 윗부분과 같죠. 예, 이 윗부분과 같은데 이 부분만 좀 틀려요. 칼이나 도끼로 베어낸다. 이 말은 제가 몇 번 전 그 유튜브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송나라 때나 그 이전 중국 시절에 100그루의 침향나무를 베었으나 수지가 응결되어 있는 것은 한두 그루에 불과하다.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모든 침향나무에 수지가 침향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그루를 베었는데 한두 그루에 불과하다. 침향을 얻을 수 있는 나무는 나머지는 뭐 떡시루로 썼다. 떡시루 만드는데 썼다. 이런 이제 문헌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도대체 왜 어떤 나무에는 침향이 있고 왜 이 모든 나무에 침향 수지가 다 맺혀 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을 텐데 왜 그럴까 하다가 모든 발견은 뭐 우연이라든가
엉뚱한 데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도끼나 칼로 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산에를 갔다가 그냥 침향 나무인지도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낫으로 이렇게 낫을 나무에다 걸어 놓으려고 탁 쳐가지고 그 부분이 엄폭 파였는데 거기에 침향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중에 가보니까 우연히 상처 난 곳에 침향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제 그 침향 인터넷 보면 뭐 오라이가 어쩌고 저쩌고 오라이가 발톱으로 긁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 말이 뭐냐면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나서 생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상처가 난 곳에 피알로포라 파라시티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박테리아가 빗물 속에도 있고 공기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감염이 된 거죠. 감염. 이 나무 껍질들이 벗겨져 있고 상처가 난 곳에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감염이 된 것을 침향나무가 그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서 그 수지를 침향나무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침향이 생기더라.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칼이나 도끼로 베어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제가 어느 봐서 뭐 1, 2년 가지고는 잘 안 되고 5년, 6년, 8년, 10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수지의 맥이 응결돼 버린다. 이 그 5년에서 8년, 뭐 10년 이 사이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수맥에 기름이 차서 나무가 죽어버린 거죠. 그것을 생결이라고 한다. 생결 치료한다. 날색자에 몇십 결이에요. 이거 날색자를 쓴 이유는 이제 고의적으로 일부러 했기 때문에 이 생결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탈락. 다음은 이제 탈락 침향. 물 때문에 썩어서 맺은 것. 이제 요게 요 내용과 연관이 돼 있죠. 위에 생결과 나무를 이렇게 뱉는데 새벽에 뭐 이슬이 떨어지고 뭐 장마철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데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물 속에 그 박테리아가 들어있단 말이죠. 감염이 되는 거죠. 물 때문에 썩어서 맺은 것. 썩은 나무에 침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물이 그 나무에 침범을 어떤 형태로 침범을 해서 피알로포라 파라시티카라는 박테리아가 감염이 돼서 나무가 싸워서 그 다음에 썩어버린 거죠. 썩는단 말이에요. 이게 맥이 막혀버렸다는 뜻이죠. 나무가 썩는다는 소리, 죽어버렸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을 탈락이라고 한다. 썩어가지고 떨어진 거죠. 이제 나무가 어느 한 부분이 툭 떨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나무는 다 썩었는데 푸스럭푸스럭 부서지는데 그 속에 보니까 약간 굳은 침향 수지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걸 탈락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충루 이 부분을 한국에서 많은 그 침향 뭐 장사하는 분들 좀 써먹더라고요. 네. 충루향이다. 충루 침향이다. 그래서 좋은 거다. 네. 나무 군뱅이 구멍 때문에 맺어진 거. 뭐가? 수지가. 수지는 침향이에요. 충루. 나무 군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 군뱅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있으면 구멍을 파보면 안에 군뱅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구멍이 보통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게 아니고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군뱅이가 꼭 이렇게 동그랗게 있더라고요. 예, 구멍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멍 때문에 맺어진 거. 근데 이 나무 군뱅이가 구멍을 팠을 거 아니에요. 군뱅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살든지 뭐 새끼를 낳든지 어쩌고 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 들어갈 때 상처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그죠? 껍질이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그때 역시 군뱅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PP 박테리아가 침범을 한 거죠. 예. PP, 물론 군뱅이 몸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PP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럴 확률은 아주 적고 그 구멍에 빗물이나 이런 게 공기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침범을 해서 그게 생긴 거죠. 수지가. 이것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5년에서 한 10년, 2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 근데 굼벵이가 5년, 10년, 2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굼벵이가 죽어나가고, 굼벵이가 여기서 뭐 이제, 그 뭐죠? 뭐 커가지고 성체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구멍에 빈자리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상처를 입고 감염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 치명 수지가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요게 충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왜 그 한국 시장에서 충분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고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로 현대 사회에서 이게 이제 과거 몇백 년 전에 중국 고대에서 산속에 뭐 치명나무가 제가 회사 마당에 요만한 화분에 일조가 화분에 지금 11그루 심어놨는데 10cm 정도 된 거를 뭐 물론 잘 클 겁니다. 1년 금 아니면 더 커요. 잘 크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저기 고대 저 산속에 있는 치명나무들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데에 그런 시절에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요즘 같은 시절에 예를 들어서 굼벵이 저희 농장 가면 많아요. 이 구멍이.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아 보면 있어요. 굼벵이가 있는데 이랬다 해서 여기에 치명이 생겨 있는 건 못 봤어요. 치명이 없어요. 여기. 왜? 이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배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치명이 형성이 되려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3, 40년은 지나야 됩니다. 근데 3, 40년을 재배 치명을 그대로 놔둔다? 그건 사업상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건, 그래서 현대 사회에, 현대 재배 치명에서 충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잔향. 굳이 등급을 따지자면 치명이 최상급이고 잔향이 중급입니다. 황숙향은 하급이죠. 그래서 잔향에는 바목향, 제가 뭐 한자를 일일이 한자까지 풀이를 해갈 수는 없고요. 농수향, 그냥 바목향, 농수향, 위자향, 개골향, 엽자향 이런 게 있다. 잔향에는. 네, 잔향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놨을 때 이게 이제 물입니다. 물인데 이제 치명 예를 들어서 뭐 호두만한 크기의 치명이 우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넣었어요. 요만한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쑥 내려가서 잠겨요. 근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거의 똑같은 질량, 거의 똑같은 무게, 이런 상태로 거의 비슷한 걸 세 개를 놓고 테스트를 해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완전히 잠기는 거. 요게 치명이죠. 이게 왜 잠기겠습니까? 수지가 많다는 거죠. 예. 수지가 많은 거죠. 수지가 많으니까 잠기죠.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잔향은 뭐라고 하냐? 잔향은 이렇게 걸쳐 있는 거. 절반은 잠겨 있고 절반은 떠 있는 거. 요 상태를 잔향이라고 합니다. 약 50대 50이죠. 약 50대 50 정도. 그러면 황숙향은 뭐냐? 황숙향은 요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 예. 요거를 황숙향이라고 합니다. 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하급으로 보는 거죠. 그만큼 수지가 덜 들어있다는 소리죠. 근데 바목향, 농수향, 위자향, 개골향, 엽자향, 본초 항목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모양에 따라서 한 거다. 품질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뭐 개골향이 좋다, 농수향이 좋다, 이거는 뭐 위자향이다,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인터넷 보면 있어요. 뭐 개골향이 최고다.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개골량을 아십니까? 그래서 닭개자에 뼈골자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치명 중에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라고 모 한의사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정보를 하나 배웠습니다. 웃고 말았죠. 예. 잔향에 포함이 됩니다. 닭백다우가 생겼다. 이거는 품질이 아니고, 예, 품질이 아니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백무향, 청풍향, 치우향이라는 세 개의 향에 대해서 농장에서 생산된 세 개의 치명 중에 그 향의 이름을 세 개를 지어줬다. 그러나 그 이름을 짓기가 나는 모양에 따라서 지은 게 아니고 그 향을 맡아보고 내가 자연현상,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어떠한 형상을 그 향에서 느껴가지고 그것을 매치를 시켜줬다. 그래서 치우향이 탄생이 되고 청풍향이 탄생이 되고 백무향이 탄생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은 제가 지어줬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본초 공목에서는 이렇게 엽자향, 개골향, 위자향, 농수향, 화목향이 있다. 그것은 모양에 따라서 정해준 거다.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향으로 이름을 지은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약효로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맛으로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긴 모양. 그래서 뭐 건국량, 위자향, 개골향은 아무 의미는 없다. 그냥 생긴 모양에 따라서 지어줬을 뿐이다. 특히 이 개골향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본초공목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셔서 지금까지 본인이 주장하셨던 개골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황숙향. 향숙향은 향이 가볍고 허하다. 허한 것이다. 물에 뜬다. 이거는 속향이라는 다른 속향이라고도 부른다. 이 속자는 빠른 속자입니다. 빠른 속자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향이다. 일종의 향이 가볍고 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재배 치면은 제가 판단을 냉정하게 하자면 거의 황숙향에 가깝습니다. 황숙향에. 잔향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재배 치명도 가끔 수지가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도려내서 하면은 치명이 나와요. 완전히 잠기는 게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향은 물에 뜹니다. 그 다음에 속향이에요. 왜? 농장에서 5년에서 8년 요 사이에 거의 재배 벌목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10년, 뭐 15년, 13년, 15년 이렇게 된 치명도 있어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베트남에서 과거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주 소규모 단위로 빈농 형태로 재배 치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규모 있는 회사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키워라. 그 말은 뭐냐면 자본력이 더 튼튼하니까 꼭 5년 차에 안 배워도 자본력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연도수가 더 길어지는 거죠. 연도수가 길어지면 나무가 그만큼 커지고 치명이 맺혀 있는 부분의 덩어리도 더 커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연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게 약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몇백 년 된 자연산 치명도 제가 가지고 있고 재배산 치명도 제가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죠. 어제 오늘 오후 같은 경우도 점심 먹고 제가 오늘 회사에서 닭강정을 좀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 기름을 좀 튀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냄새가 나죠. 그래서 향을 좀 피워야 되겠다 하고 세 개의 기계를 발향기를 넣고 하나는 자연산을 피우고
두 개는 이제 그 청풍향을 피웠죠. 뭐 한 5분 되니까 온 사무실 이 저기가 빌라가 향으로 가득 차버리죠. 근데 2대1로 피웠는데도 재배산 침향이 타는 시간은, 향을 쏟아내는 시간은 저는 이제 좀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15분, 20분, 예, 이 정도 한 조각, 예, 손톱만한 크기로 0.5mm, 예, 그 두께로 그렇게 하고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데, 자연산 침향도 예, 손톱 크기만큼을 넣고 피웠죠. 근데 재배산 침향이 자연산 침향의 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향 자체도 틀리고 무겁고, 자연산 침향은 엄청 무겁고 베이스 기타 같은, 예, 베이스 첼로라고 할까요? 근데 재배산 침향은 이제 바이올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둘이 붙여놓으면 바이올린 소리가 확 죽어버리는 그런 듯한 재배산 침향은, 자연산 침향은 1시간도 타요. 계속 숫덩이 같이 까맣게 됐는데도 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거의 수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지만 뭐 자연산 침향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향은 가볍고 화한 거로 물에 뜬다. 속향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침향의 종류, 본초 항목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왕의 침향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 공부를 하시려면 침향은 황절, 생절, 탈락, 충으로 나뉘고, 잔향은 과목향, 농수향, 위자향, 대골향, 역자향인데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 거고, 황숙향은 물에 뜨고 향이 가볍고 허하다. 무겁지 못하다는 소리죠. 예. 이렇게 나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초 과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